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빚어진 갈등설에서부터 지난 정부의 이면 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역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논란의 그 쟁점들에 대해서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북한과 더불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네.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가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를 왕조국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7개의 군주제 국가가 모여서 연방 정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제예요. 2004년에 취임한 칼리파 대통령이 현재까지 집권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 연방 국가이지만 사실은 7개의 왕들이 지배하는 왕조 국가의 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이 이제 아부다비라는 도시국가, 네. 두바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와는 1980년에 수교가 시작돼서 수교 관계는 오래됐지만 상설 공관이 설치된 것은 2008년. MB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 나흐얀 왕세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MB 회고록을 보시면 형제의 약속을 했다. 100년의 우정을 맺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상당히 돈독해진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왕세제가 다음 그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네, 왕세제라는 우리가 표현 자체가 국왕의 동생을 왕세제, 국왕의 아들은 왕세자, 왕세손, 왕세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 국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형에서 동생으로 이렇게 그 왕위가 이제 물려 내려가게 돼 있나 보죠? 네, 이 사실은 왕세자가 아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동생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우리가 아랍 국가들의 경우는 굉장히 좀 자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음 왕위 계승자는 누구이다라고 대체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지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 나흐얀 왕세제는 차기 왕위 계승자로 상당한 실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특사 방문을 이곳에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그 자리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움직였다는 것은 일단 뭐 이해한 일은 아니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 아랍 세계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파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있는 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 국가가 처음엔 9개로 만들어지기로 했다가 2개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카타르와 바레인입니다. 카타르, 바레인과는 이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거기다 이란이 경제제에서 풀려나면서 이란과도 지금 마찰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 국가 내에서는 대부분 반이스라엘로는 다 뭉치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순위파, 시아파가 사이가 좋지 않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4위의 산유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파워는 굉장히 세고 중동 국가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알 나흐얀 왕세제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청와대를 비운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예. 대통령의 이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인데 12월 9일에 출국을 했는데 12월 10일에 알려졌고요. 네. 12월 12일에 돌아왔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중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상당히 미묘한 대목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저 화면의 장면에 보면은 이제 배석한 그 인물들의 면면을 네. 보면 그 자리에 좀 의미가 짐작이 가는 네. 부분도 완전 있어요. 책임자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게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칼둔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 아부다비의 행정청장인데요. 네. 청와대는 저 인물을 아부다비 행정청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특사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을 때 네. 배석한 것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야당은 저 인물이 또 다른 겸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공사의 이사회 의장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한수원의 이제 대표격인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 인물이 저기 있었다는 것은 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처음에 제기한 가설, 추측은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거고 원전 수출 및 건조에 차질이 생기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생긴 것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북한 접촉설이 하나 있었고요. 그랬었죠. 그건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갔고 네.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빚어진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이 등장한 것이 저 칼둔이라는 인물이 저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의혹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보시죠.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는 파병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 실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견 부대의 윤 방문과 한 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MB 원전 외교 비리 폐기로 인한 아랍의 국교 단절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자 청와대는 해명을 합니다. 유엔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대통령과 통화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비서실장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여야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약속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갖가지 그 의혹들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중동 근무 이제 경험도 있고요. 나름대로 중동 쪽에 채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처음에 나왔던 제기됐던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각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국하기 전에 SK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것으로 봐서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언론사들도 있더군요. 네네. 그것은 뭐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각돼가는 가설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이제 이 UAE에 날아간 것과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것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 처음에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완전히 오보가 됐고 임종석 실장이 만난 것은 이제 인정을 한 상황이죠. 그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가설이 지금 2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럼 MB 정권 시절에 어떤 비리를 캐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했고 바로 엊그제 이 MB 정부 당시에 임태희 당시에는 비서실장을 대통령 실장이라고 불렀었죠. 임태희 실장과 전 실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 MB 비리 관련 이 외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야당들은 이 어찌 보면은 전임 그 비서실장에게 해명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성토일색인데요. 그러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원전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임용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 첫 번째는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에 대한 좀 이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는 국방부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크 부대가 파병이 됐고 단지 평화유지군이나 재외교민 보호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의 군사 장비를 방산을 수출하면서 그것을 교육훈련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운용을 할 때 김종대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멘트를 보시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사 조약을 어찌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원전이 가동된 이후에 원전 핵 폐기물을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로 또 임명 계약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명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자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김종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자면, 그러니까 비밀 군사 양해각서에 문제가 있었고, 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지켜져야 할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해당 국가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참전까지 하는 수준의 협약인지 아닌지는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단순히 교육 훈련과 어떤 장비의 지원까지인지 우리 군대가 들어가는 것인지.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약이 이게 위법적으로 이제 체결이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양해각서가 군사 관련으로 4개, 또 박근혜 정부, 지난 정부에서도 한 건의 이 군수지원 협정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확인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아주 좀 약간 미묘한 대목이 2016년 말에 우리 국방부는 우리 부대를 철수할 야크 부대를 철수할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베트남전 참전도 5, 6년에 끝났는데 아크 부대의 해외 파병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국방부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서 이 비밀 협약, 군사 협약, MOU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냐 하는 추정 정도가 가장 최근에 정리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인해주면 이게 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또 이제 이것이 아마 기밀로도 보호돼야 할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를 필두로 해서 야당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세 정부가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 약 6번의 그 해명을 내놨는데 네. 이거다 싶은 명쾌한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 바꾸기를 했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하나씩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도 사실이죠. 처음에는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네. 시계도 전달하고 대통령 시계도 전달하고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9일에 출국했는데 왜 이것을 12일에 밝혔느냐. 이 행적이 어차피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그 이후에 돌아와서 휴가를 갔습니다. 네. 이때 왕세자의 조카가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가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랬었죠. 분분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결국은 대통령의 특사로 갔고 친서가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사실을 밝히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전 정권과 관련이 있다. MB 정부 때 원전을 수출하고 관계를 강화해 놓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또 홀대해서 외교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또 이런 대목으로 이제 이해되는 맥락이 있어서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좀 명확해질 것으로 전 봅니다. 네. 아까 칼둔 아부다비 행정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적어도 1월 중에 국내 방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질 것이다. 의혹이 이렇게 해소가 얘기하고 될까요? 있습니다. 네. 네. 한 일주일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일단 뭐 검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정치권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꿀리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에 응하겠죠. 그러면 공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하고 팩트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자충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는 당리 당략을 떠나 우리 정치권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뚜렷하게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근거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국정조사 운운하며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까뒤집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야당 되고 국익은 관심사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가능할까요? 네, 지금 야 3당이 요구하면 국정조사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국익이라는 게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이 다 공개되고 이제 외교적인 문제, 뭐 혹은 군사적인 협약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랍에미리트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왕세제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왔는데 총리를 만나고 가시오 해서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이제 어떤 국책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미지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국회 내에 외교위나 국방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비공개로 팩트가 무엇인지를 여야가 함께 체크를 한 후에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잘 흐름을 막기 위한 무마를 하든 혹은 현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 전전임 혹은 전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 국내 정치의 정쟁을 위해서 외교적인 또는 정권이 추진했던 어떤 이 국가 간의 협약들이 조금 이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그 해명과 소명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고요. 궁금해지죠. 네,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만한 뭐 진실의 공개라든지 해명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시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추정에서 추론으로 끝이 나는 정답은 없죠. 네. 그것은 예. 지금 이제 전임 정권의 관계자들과 역대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관계자만 알고 있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